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고려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게 많은 침입을 겪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다른 나라의 어떤 침입을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란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중국이 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땅이 있는 걸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려가 되겠죠.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고려 생각해보면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경이 한 요 정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확장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때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중국에는 바로 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송나라는 고려하고 사이가 서로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청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예쁜 고려청자. 이 고려청자의 원래 기술이 바로 처음엔 송나라로부터 넘어와서 고려에서 더 꽃피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고려는 사이가 좋았어. 근데 이때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 유목민족이라고 그래요. 즉 말을 타고 다니고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유목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이나 뭐 가축을 길러서 살고 매번 떠돌아다니겠죠. 근데 말을 굉장히 잘 타고 야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잘하겠죠. 이 부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쪽에 있는 거란입니다. 이 거란족이 바로 이렇게 거란족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그래서 이 거란족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 요나라예요. 이 부족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전투력이 강해진 거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바로 거란족이 요나라를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요 위쪽에는 또 하나의 부족이 있는데 바로 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 근데 이 고려 시대만 해도 이 여진족은 힘이 강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이 거란족이 이 부족을 통일하고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는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거란의 침입과 격퇴.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어쨌든 물리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란이 왜 쳐들어오는지의 첫 번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인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였냐면 태조 왕건이 굉장히 이 거란을 뭐했죠? 싫어했기 때문이죠. 태조 왕건이 그래서 이야기한 게 바로 뭡니까? 북진 정책이죠. 기억나요? 왜? 고려는 누구를 이어받은 나라야?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야.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를 찾아야 되니까 북진을 해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고려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누구랑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란족이랑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냐면 이 거란이 바로 누구를 멸망시켰나요? 이 거란이 이 고구려를 이어받았던 누구를 멸망시켰더라? 발해를 바로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 처음부터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고려는 누구랑만 친하게 지낸다?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송나라의 입장, 아니 거란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결국 고려를 공격하는 것보다 거란족은 누구를 더 먼저 공격해서 점령하고 싶은 거야? 이 중국 땅을 점령하고 싶은 거야. 거란족이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조금 근질근질한 거지. 왜? 거란족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만약에 송나라랑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고려가 만약에 거란족을 공격한다면 자신들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이 후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를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고려에게 겁을 줘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중국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우리 거란을 공격하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란의 침입은 반드시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거란의 침입 첫 번째는 1차 침입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로 거란이 1차 침입을 해 온다는 이야기예요. 1차 침입에서 굉장히 활약한 인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누구다?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다. 바로 서희가 뛰어났던 건 바로 이 외교 능력이다. 외교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외교라고 해요. 그래서 서희가 거란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이 서희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란의 장수였던 바로 소손영을 찾아가요. 그래서 서희하고 이 소손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잘 봐두셔야 돼요. 바로 81쪽에 보면 서희의 단판이라고 나와 있죠. 거란 장수 소손영이 서희에게 말하길 너희는 신라 땅이 일어나는데 고구려 땅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경은 우리가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 땅을 바치고 조공을 보낸다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손영은 고려가 신라를 이어받았고 지금 니네가 우리 땅을 오히려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복하고 조공, 선물을 매년 바치고 우리를 떠받들어라.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지. 이 말 안 들으면 우리 전쟁에서 니네 밟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서희는 여기서 쫄지 않고 외교로서 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서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호, 우리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그리고 평양을 도읍을 정했다. 직접 평양이 도읍은 아니었지만 서경이라고 해서 중요시하긴 했죠. 거란과 교류하고 싶어도 여기서 하나의 핑계를 잘 댔지.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여기 여진이 막고 있어. 즉 무슨 말이야? 거란 오해하지 마. 우리가 너네랑 못 친하게 지내는 거는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운데 여진이 막고 있어서요. 여진의 핑계를 하나 대는 거지. 두 번째, 그래서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줘서 성과 보를 쌓고 길이 통하게 하여 준다면 어찌 조공을 바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희가 뭐야? 이 소손영하고 단판을 통해서 바로 뭘 얻어내버린다? 오히려 영토를 얻어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얻어내게 되는 거야. 자, 이 강동 육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서희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거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치? 또 하나, 우리 고려가 해야 될 말을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 제일 좋은 거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거죠. 전쟁을 해도 아무리 이긴다고 해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사람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서희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전쟁도 없이, 그리고 무려 이 강동 육주라고 하는 영토까지도 얻어내었다. 그러니까 서희가 바로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나라 외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치라든지 상대방의 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침입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침입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왜 2차 침입을 하게 되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강동 육주를 얻고 나서 이제 거란이 뭐야? 아, 속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왜? 고려는 여전히 송이랑 친하게 지냈고 거란이랑 그런 관계,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 강동 육주의 고려가 빨리 성을 쌓아버리면서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침입, 거란이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강조의 정변이라는
구실을 삼는 거죠. 강조가 이제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으로 교체했다. 근데 고란이 고려가 왕이 바뀌든 말든 지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의리 있었다고, 그지? 이제 그냥 그거를 핑계 명분 삼아서 침입을 또다시 했다라는 거죠. 근데 2차 침입은 장수 양규라는 인물의 활약으로 거란이 그냥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려도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쌓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바로 국경에다가 뭘 쌓는다? 이 요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요나라는 바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 공격을 했다. 그래서 바로 성을 쌓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고려의 국경에다가 천리장성, 성을 쌓고 버티는 것이지. 저들은 말을 타고 오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저 유목민족보다는 말에는 익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성을 쌓고 우리나라는 버티는 공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으로 버티는 것을 굉장히 한다. 그 다음에 또 개경, 바로 고려에 쓰였던 개경에다가 나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다. 수도가 함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아서 요나라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고려하면 불교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바로 불교 서적들을 정리하는데, 이게 바로 초조대장경이다. 선생님, 아니 불교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을 뭐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외부 거란의 침입을 막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면,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열심히 불교의 책을 만들고 불교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만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지. 그치?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 기원을 하는 것이고, 그럼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별표 치고 이제 3차 침입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이 4차 침입하면 가장 유명한 장군이 바로 나오죠. 무슨 장군? 강감찬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3차 침입까지 쳐들어오는데, 바로 강동 6주를 되돌려 달라고 하면서, 그치? 아까 자신들이 줬던 요 강동 6주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소배합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한다. 이 강감찬이 바로 어디에서 대승을 거둔다? 바로 귀주성에서 큰 성을 거뒀다.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귀주대첩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거란은 고려를 3번이나 쳐들어왔지만 결국 고려를 자신들이 항복시키거나 하는데 실패하고, 이제 여기서 거란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란은 이제 더 중국을 공격하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송나라의 반절은 거란이 먹어버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강감찬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강감찬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처럼 무인, 즉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하는 장군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억나죠? 고려는 문신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였다고 했잖아요. 문신, 글을 쓰고 공부하고 이런 애들. 반면에 전쟁을 하는 장군 같은 사람들은 무신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이 강감찬은 문신이야,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강감찬이 어쨌든 문신이었지만 이렇게 정세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전쟁에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잖아. 나가서 칼싸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강감찬이 이끌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은 장군,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랑은 좀 다른 인물이다 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이제 알아봐야 될 나라는 아까 우리 거라는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알아봐야 될까? 여진과의 관계예요. 여진. 이 여진 또한 자신들이 힘을 쌓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여진이 바로 뭘 세우냐면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여진족이 왜 문제였냐면 고려의 나름 국경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이 여진족 애들은 뭐야? 뭐 소나 아니 뭐 소는 아니구나 양이나 뭐 가축을 기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먹을 게 부족한 겨울이나 뭐 이럴 때가 되면 자꾸 말을 타고 와서 고려를 약탈하고 다시 말을 타고 도망가는 이런 행태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맞아요. 유목민족 말 타고 다니니까 쫓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도망가 먹을 거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려.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 여진을 정벌해야겠다, 혼내줘야겠다 라고 해서 고려가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윤관이라는 인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부대. 그게 바로 무슨 부대야? 별무반이라고 하는 바로 부대를 만들어요. 이 별무반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대만 봐도 약간 고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여진족은 말을 타고 다닌댔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신기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을 잘 타는 병사들을 뽑는 거지. 그래서 기병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보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보병. 그치? 보병도 필요하지. 가서 점령하고 하려면.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항마군. 즉 고려는 무슨 종교가 유명했지? 불교잖아. 그래서 이 승려들을 군인으로 양성한 승병 스님들 중에서 무술훈련을 받은 사람을 항마군으로 해서 이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투입했다. 여러분 그 영화 명량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명량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싸울 때 조선 수군들도 싸우지만 거기에 바로 이 승병 그 스님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싸운단 말이야. 임진왜란 때도 이 승병들이 꽤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기군, 신보병, 항마군 이 별무반을 이용해서 바로 이 여진을 정벌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여진 땅에다가 바로 뭘 쌓았다라고 하냐면 동북 구성을 쌓았대. 여진족을 정벌해버리고 성을 쌓아서 이제 여기는 고려 땅이야 라고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윤관의 별무반이고 동북 구성이다. 자, 근데 이 동북 구성 지역은 고려인보다는 여진족이 더 많이 살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진이 자꾸 돌려달라, 제발 돌려주세요, 저희 앞으로 고려 절대 공격 안 할게요. 왜냐면 여진족이 살던 땅을 어찌 보면 빼앗긴 게 돼버린 거잖아. 그렇게 되면서 이 동북 구성을 여진이 자꾸 돌려달라고 해요. 약간 이런 내용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 있는 옛날에 그 좀비 영화로 유명했던 거 혹시 그 뭐였죠? 그 전지현 나오는 아신전 있었던 그 킹덤 있잖아요. 킹덤에 보고 아신전에 보면 그 아신전의 내용이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전지현하고 전지현 아버지가 이 조선에 살고 있던 여진족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인들 우리나라 땅이 완벽하게 됐다, 완벽하게 됐다 안 됐다 이 말하기 좀 그런데 고구려 때는 또 우리 땅이었으니까. 근데 또 꽤 많은 시절을 바로 이 여진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라고도 어찌 보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북 구성은 여진족한테 다시 돌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게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점령했으면 계속 거기에 부대가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럼 부대가 있으려면 계속 식량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근데 동북 구성 지역은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진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지. 그 다음에 너네가 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네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성에서 몇 년간 살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이 말이야. 결국 이 동북 구성을 지키기 어려웠던 고려는 여진에게 다시 반환을 해 줘버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동북 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이 굉장히 힘을 세우면서 바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12세기에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고려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고려를 위협하면서 결국 금나라가 고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야, 고려, 니네 우리를 앞으로 왕으로 모셔. 사대해. 사대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를 형님 또는 왕으로 모시란 이야기야. 바로 이거를 금나라가 요구해. 옛날에는 고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제발 성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굽시굽시하던 애들이 순식간에 힘을 길러서 고려에게 사대할 것을 요구한다. 고려의 자존심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 당시 고려를 정권을 잡고 있던 자들은 누구였냐? 바로 이자겸. 자, 우리 이야기 들어봤지? 자, 외척으로 해서 자기 딸들을 왕하고 결혼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자겸. 그리고 바로 이 김부식, 개경파였던 김부식,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들어줘 버립니다. 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금나라랑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금나라에게 4대 요구를 들어줘 버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굴욕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묘청이 그러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다. 수도는 개경보다는 서경이 즉 평양이 더 위쪽이 있단 말이야. 수도를 더 위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금나라랑 뭐 하자? 전쟁하고 우리의 영토를 더 넓히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죠. 하지만 이 서경천도 운동 결국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 김부식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 반란군에 의해 반란군으로 되면서 진압돼 버리죠.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선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쉽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인 미국과 러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점령했었고 지금은 뭐 우리랑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또 아쉽지만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남한 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이 강한 나라가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지.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건 누가 보여주고 있죠? 아까 배웠던 우리 서희 선생님이 꼭 싸우는 것이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치?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김부식이나 이자겸처럼 다른 나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높은 나라로 모시는 4대를 들어주는 것도 다 옳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복습해봐야 되겠죠. 자, 서희는 소손영과의 외교談판으로 뭘 획득했다? 중요해. 강동 6주 서희. 알겠죠? 거란의 침입 이후 고려는 개경에다가 무슨 성을 쌓는다? 개경에다가는 나성을 쌓았다. 알겠죠? 수도를 방어하는 거죠. 고려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지역에 무슨 성? 천리장성 쌓았다.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고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무슨 대장경?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이 초조대장경은 근데 나중에 몽골의 침입 때 불타버려요. 그래서 다시 대장경을 또 만드는데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윤관의 건의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부대가 뭐다? 바로 별무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